안녕하세요. 현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삼성전자가 매수 기회인가 매도해야 되나 주제가 그겁니다. 절호의 매수 기회일까 매도 기회일까. 뉴욕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급락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매도해야 되나 어떻게 할까, 그게 오늘 주제인데요. 다행히 오늘 엔비디아에서 별로 좋지 않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번 그 급락세의 중심축에 엔비디아가 있어요. 나스닥도 그렇고 IT, AI 반도체의 급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뭐 낙폭 자체가 크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중심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에 팔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삼성전자에 어떤 기회는 없을까 하는 건데, 다행히도 오늘 뉴스가 꽤 재밌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 결함이 있다. 결함이? 엔비디아가 결함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랙웰 아시죠? 블랙웰. 이 블랙웰에서, 블랙웰 200이 지금 뭐 돈을 갖다 놓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GB200. 근데 이 GB200에서 결함이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가 결함이 생긴다면 집이다, 집이 블랙웰. 요게 결함이 생긴다면은 이제 수혜를 받는 쪽이 삼성전자하고 AMD가 아니겠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AMD가 만약 GB200으로 수혜를 받는다면 뭐야, 삼성전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차세대 최고품, 그,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GB200, 블랙웰이라고 그러죠. GB200. 이 GB200이, 어쨌든, 결함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 결함이 생겨가지고, 한 2개월, 3개월 정도, 연기를 한대요. 생산을 3개월 정도 연기한다. 현재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차트가 안 나오는데, 엔비디아는 이 AI 가속기 시장에서 GPU 시장에서 약 거의 97%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엔비디아하고 TSMC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도 되겠죠. TSMC가 거의 독점입니다. 근데 이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하고 TSMC가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이 두 회사가 독점하고 있으니까 만약 이 두 회사가 엔비디아가 문제가 생기거나 TSMC가 문제가 생기면은 글로벌 AI 산업이 흔들린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상황 자체가 이번에 바로 나왔다. 설계 결함이다 그래요. 설계 결함이 생기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AI 개발 일정에, 그러니까 반도체 개발 일정이 아니라 그 AI를 공급받아 가지고 계속 뭔가 해보려고 했던 대표기업들이 지금 줄줄이 차질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줄줄이. 어, 거의 막 97% 정도의 그 점유율인데, TSMC는 약 67%의 TSMC는 요 이제 비메모리 시장에서 그 정도의 이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얘기인데,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가습기 블랙웰의 설계 결함,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블랙웰이 설계 결함이 있다. 그리고 젠슨 항이 나와가지고 요걸 한 뭐 지난번이죠, 3월달에 젠슨 항이 4세대 AI 가속기로서 이 블랙웰 200이, 그러니까 GB200이 엄청난 거다라고 많이 자랑을 했고, 이전 제품에 비해서 약 30배 정도의 성능이다. 그전 제품에 비해서 30배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는 거죠. 30배 정도의 성능을 가졌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지금 생산 직전에 있는데, 이게 이제 아마 원래 계획은 4분기인가 아마 그렇게 공급 계획이었죠. 근데 그거가 적어도 한 석 달 정도 지연될 것이다. 내년에 아마 공급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블랙웰은 5세대 HBM이 HBM3를 8개를 패키징한 거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B200, B100 뭐 이런 건데, 게다가 CPU까지 붙여가지고 만든 게 GB200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대안으로 AMD가 좀 부상하지 않겠냐. 그리고 또 TSMC, 삼성전자,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 조금 서로, 경쟁 관계라고 보기보다는 대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TSMC가 못할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에 가도 된다. 근데 사실 비메모리에서도 TSMC가 워낙 압도적이고 엔비디아 제품 전량을 지금 TSMC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차질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1이 되면은 엔비디아와 TSMC 짝꿍이 AMD와 삼성전자 넘어가는 거 아니냐. 지난번에 우리 삼성 기억하시겠지만 삼성전자가 AMD에 공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단 말이죠. 참 대단한 게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회사들이 작게는 수십조 원, 많게는 약 100조 원 규모로 GB200을 주문했다 그래요. GB200. 요 GB200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나 하면은 있는 돈 없는 다 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GB200을 갖다 주문을 했던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요게 생산 차질이 생겼다는 얘기는 굉장히 실망스럽죠. 물론 뭐 아직까지도 엔비디아의 명성은 뭐 그렇지만 명성은 아주 뭐 절대적이긴 합니다만은 틈이 생겼다. 이래 되는 경우에는 AMD 쪽으로도 기대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벌써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AMD에 가보겠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 AMD로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의 90%, 90한 4, 5%까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와 TSMC가 이게 AMD와 삼성전자로 조금 바뀔 수 있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좀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뭐 들리는 얘기는 그래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AMD에다가 직원을 파견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AMD하고 삼성전자하고 조금 끈끈한 관계고 삼성전자의 HBM을 또 AMD에 공급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삼성전자가 수혜가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AMD에다가 HBM3 말고 3를 납품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HBM3E 이제 차세대 HBM3E도 이미 공급을 납품을 하고 있지 않지만 공급하기로 이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HBM하고 HBM3E HBM3E HBM은 일단 AMD에 납품하고 있고 HBM3E도 요거 3E도 지금 납품을 확정했단 말이죠. 그래서 AMD에서 얼마큼 물건을 잘 만들고 얼마나 엔비디아의 대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세상 일부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3E를 AMD에 납품하고 있는데 어쨌든 AMD 쪽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가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얘기죠. 일단 기대감은 나올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서 턴키 서비스를 하고 있다. 턴키 서비스는 삼성전자는 D램도 만들고 비메모리도 만들고 HBM도 만들고 다 만든단 말이죠. 다 만들기 때문에 생산 잘하면은 운 좋으면은 비메모리의 또 우리 AI 반도체의 턴키 베이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하이닉스에서 HBM을 받아가지고
또 우리 그 엔비디아가 설계한 걸로 해가지고 거기다 막 CPU까지 필요하다면 그걸 다 엮어가지고 TSMC가 조립해서 만든 이런 것보다도 삼성전자는 그냥 본인이 다 만드니까 D램도 만들고 비메모리도 있고 게다가 이제 HBM도 만들고 하니까 같은 회사에서 다 만들어가 조립하면 훨씬 좋을 거 아니냐. 엔비디아가 설계만 줘라, AMD가 설계만 해줘라, 뭐 이런 개념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한번 기대 한번 해볼 만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주까지도 주가가 좀 덜 빠졌죠. 코스피가 빠진 거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좀 덜 빠졌습니다. 주가의 하락이 물론 있긴 있었지만 이틀 동안 빠졌지만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는 덜 빠졌죠. 그림상으로 보더라도 하이닉스보다 좀 덜 빠진 그런 면모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삼성전자는 8만원대 밑에서는 매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79,600원에 마감이 됐어요. 오늘 이 뉴스 때문에 얼마나 삼성전자가 또 영향을 받을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틀 동안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또 미국의 반도체도 크게 하락해서 이제 또 반등의 시대 시점이기 때문에 어울려서 맞물려서 오늘 삼성전자에 또 급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장 말입니다. 시장이 지금 제가 삼성전자 반도체 얘기만 쭉 했는데 시장은 사실은 뉴욕 증시의 하락을 선반영한 그런 측면이죠. 100포인트가 빠졌어요. 코스피가 100포인트 빠진 것은 처음 봤죠?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이 추세 라인을 이탈하는 모습이죠. 이게 추세 라인인데 여기를 탁 이탈해버렸어. 갭으로 이탈해버렸죠. 추세 라인을 갭으로 이탈해가지고 이제 그 주가가 내려왔는데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이탈하면서 내려오는 주가, 추세 이탈의 주가니까 팔아야 될 것인가, 추세가 깨진 거 아닙니까? 원래 추세가 깨지면 팔아야 되는 게 맞죠. 추세가 깨졌으니까 팔아야지 뭐 이게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 알기는 그렇게 알았죠. 근데 추세가 깨졌으니까 팔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기회냐. 추세가 깨졌으니까 이거 팔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매수의 기회인가? 애매하죠. 일단 오늘 한국 증시의 모습은 지난 금요일날 뉴욕 하락을 충분히 선반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상당히 제한일 것이다. 뭐 추가 하락 해봐야 뭐 작은 정도의 뭐 투매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아침에 투매 나올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 뉴욕이 추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어찌 보면은 뉴욕의 하락은 한국의 하락을 조금, 또 일본도 많이 하락을 했죠. 일본과 한국의 하락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뭐 엔케린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일본 사람들이 그 미국에 투자한 돈들을 지금 급하게 회수하고 있다. 그래요. 왜냐면 엔화가 강세로 가니까. 엔화가 강세로 가니까 지금 엔 쪽으로, 아니야 달러 팔아가지고 엔화 사야 돼. 요런 이제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엔화 팔아 달러 사야 돼. 요런 흐름이 나오면서 엔화 팔아 달러 사,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뭐 채권도 팔고 모두 팔면서 뉴욕이 내렸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제는 일본을 사야 돼. 한국도 그럴란가요? 한국도 원화가 강세로 가나요? 원화가 한국 원 달러 환율로 한번 봐볼까요? 일본의 이제 일본 엔화입니다. 이거는 일본 엔화. 요즘 얼마까지 일본 같은 사람들은 좀 좋았죠. 왜냐면은 원화가 가치가 좀 있어갖고. 근데 지금 엔화가 급격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락폭 자체가 아주 거의 금리를 올린다, 막 그러니까 있습니다. 자, 거의 역대급이죠. 162엔 정도 있던 거가 지금 147엔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한 방에 쫙 내려왔어요. 엔화가 강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엔화가 강세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엔 환율도 이제 역전이 되고 있어요. 원엔 환율이
지금 이제 원화가 약해지고 있죠. 이게 원화가 약해지는 겁니다. 원화가 약해지고 엔화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쫙 올라가, 이것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소위 이게 엔캐리 자금들이 급격히 일본으로 한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엔캐리의 한류가, 뉴욕에 급락을 만들었다. 그래요. 뉴욕에서 주식을 팔아가지고, 채권도 팔고 주식도 팔고 해가지고, 일본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 자체가, 그러면 이제 일본으로 돈이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그 문제 생각해 봐야 돼요. 한국에서도 돈이 일본 자금이 좀 빠져나갔겠죠. 그리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아마 영향을 주지 않았겠냐. 한국에서도 일본 자금의 일본 철수 요거가 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되게 어떻게 하냐면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 채권을 삽니다. 일본 국채를 사요. 일본 국채를 삽니다. 왜냐하면 엔화가 올라가고 일본의 국채 가격도 올라가니까. 국채 가격도 올라가고 엔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으로 자금이 막 해소되는 이제 그런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엔캐리가 얼마나 또 해소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다. 엔캐리는 이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이제 현 상황이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한국 증시에는 금요일날 미리 빠졌던 거가 뉴욕의 하락을 염두에 둔 그런 하락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한국 증시는 오늘 저점 매수가 많이 유입될 수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많이 결정을 하는데 삼성전자의 그 현재 모습 자체가 모르겠어요. 정말 엔비디아의 블랙웰 그러니까 GB200이죠. GB200의 결함이 삼성전자에 대한 호재로 생각할지는 아직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삼성전자의 기회일까 하는 것이지 삼성전자의 기회다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의 기회일까라는 게 있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재료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죠. 또 엔비디아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엔비디아의 납품이 지금 생산은 됐지만 HB 3 얘기죠. HB3E가 아니라 HB 3 얘기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영향을 받고 그 외에 지금 블랙웰 GB200 결함에 대한 상대적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장을 좀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시장에서는 그럽니다. 결국 삼성전자 사는 게 더 나았다. 덜 빠졌으니까. 삼성전자 말고 반대로 소부장을 사던 사람들이 더 피해를 많이 봤다. 삼전은 그래도 덜 빠졌잖아. 하이닉스가 그래도 뭐 오늘 어제 지난주에 많이 빠지긴 했지만 좀 나은 거 아니야? 소부장은 뭐 올라가지도 못하고 계속 밑에서 헤매다가 물려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거꾸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가가 좀 별로 오른 게 없던 종목들이 오히려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런 거 있고 요걸 떠나가지고 반도체를 떠나가지고 생각한다면 시장 전체의 지금 재료는 결국 금리 재료죠. 그래서 지금 금리를 9월에 금리를 갑자기 지표가 나빠지면서 9월에 금리를 50bp를 내린다. 요 얘기 나오고 있죠. 50bp를 내린다. 혹은 12월 말까지 세 번의 금리가 있는데 세 번의 FOMC가 있는데 여기서 100bp를 내린다. 100bp라는 얘기는 지금 이제 5.25에서 5.50인데 4.25에서 4.50으로 간다는 얘기죠. 최대 4.25에서 4.50으로 4%대 초반까지 간다는 얘기죠. 금리가. 이게 되면은 아주 급격한 그야말로 빅스텝입니다. 급격한 금리 하락이니까 아무래도 관련해가지고 금리나 수혜주들이 많이 부각이 될 거예요. 금리나 수혜주가 그럼 뭐냐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금리나 수혜주로 이미 주가가 좀 상당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쪽이 바이오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이오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 봐야 될까요? 그래서 알고 있는 셀트리온 20만원대 위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내려오긴 했지만 셀트리온의 부상,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의 부각, 이것도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양호하게 쭉 올라왔죠.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이 소위 그 바이오의 대장주, 바이오의 그 주춧돌, 뭐 대장주, 이게 이제 그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였죠. 시장 대비해서. 그것들 외에도 유한양을 비롯해서 한미약품,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꽤 좋습니다. 유한양행도 괜찮고 한미약품, 리가캠도 괜찮았죠.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 이것이 아마 이거는 뭐 리가캠도 보면은 현재 시장 대비해서 전혀 영향이 없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또 페트론이나 이런 것들은 재료주라서 조금 급하게 올랐다 또 급하게 내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자리를 잘 지키고 있죠. 비만 치료제. 그래서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우리 바이오에 대해서 물론 삼성전자나 셀트리온도 좋지만 그 외에 재료가 많은 유한양행, 또 리가켄바이오, 하늘바이오도 좀 재료가 있죠. 알테오전 요즘 그 바이오 시밀레에서 잘 나가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 한번 진짜 한 5년 만에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한 18년도까지도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는 코로나 시대 때는 우리 진단주들만 올랐고 나머지 못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년 정도 이상 그 침묵을 지키고 있던 카카오와 네이버, 이것들도 지금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별로 안 내리죠. 네이버도 지금 시장이 내려가는데 네이버는 안 내립니다. 카카오도 굉장히 경직이 강하죠. 하방 경직이 강하죠. 플랫폼과 바이오. 카카오도 시장 대비해서 장은 팍팍 떨어지고 있는데 카카오도 주가가 안 빠져요. 그래서 결국 이것들이 이제 바닥을 만들고 대대적인 반등을 하지 않겠나 그리 보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를 들고 있는 분들,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좀 시작할 때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이제 러셀 2000 중소형주가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뭐 코스닥이 별로 오르지 않았죠. 그 최근에 보면은 코스닥 중에서 이제 그 품절주라는 것들이 있죠. 품절주, 뭐 양지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인기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던 그 중소형 가치주, 뭐 예를 들면은 한때 좀 잘 올랐던 뭐 식품주도 중소형 가치주에 속할 수 있겠죠. 뭐 크라운 제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한번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겠냐. 그래서 중소 가치주들, 그런 것들도 좀 유심히 지켜보자. 자, 결론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지수 그리 많이 안 빠질 거야. 오히려 오늘은 아침에 빠졌다가 오후에 올라올 수 있을 거야. 빠져도 많이 안 빠지고. 두 번째, 삼성전자를 잘 보자. 삼성전자가 대안주로 부각할 수 있다. 세 번째, 바이오와 플랫폼이 대장이 될 수 있다. 네 번째, 진짜 중소형주에 오를 때 되지 않았을까. 중소형주, 우리 참 코스닥 너무 고생했죠.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주 내내 그럴 겁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이제는 반전의 시간이다 그리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